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쿠십니다. 안녕하세요, 게다르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107번째 수다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시우님의 소설 괴력 난신입니다. 와,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숨만 쉰다. 아. 너무 추워서 차가 고장났다. 오늘 있었던 일. 시동이 안 걸린다. 추위 조심하시고요. 이 사계 아니에요? 솔직히 사계절이 이 계절이지, 이 너무 나라는. 유기절이 너무 극단적이야. 여름 플러스 겨울. 20에서 40도를 넘는. 자동차 기름이 얼 줄 누가 알아? 기름에 기름인데. 파라핀이 언다네요. 처음 알았어요. 오늘 작품 몇 작가님 페이지인데요? 소개해주세요. 작가님은요, 네. 시우님은 원래 성인동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상업으로 가셨는데, 구간 이북은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원래 성인동에서 제가 잘 몰랐을 때 시우님 책을 추천하신 분이 네. 뭐라고 했냐면, 광고 고자니까 광고 보지 말고 그냥 사라 그랬어요. 아, 광고를 잘 못하시는 광고 분이요? 보면 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아. 책은 진짜 재밌으니까 아, 그냥 광고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보통 약간. 본인이 하거나 도움이나 지인이 아니. 해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소개글이 네. 뭐 상업으로 가고 나서 이제 뭐 출판사에서 쓰겠지만 출판사에서 해주지 처음에는 아니었구나. 이게 좀 세계관 특이한 걸 많이 쓰셔가지고 그게 설명으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작가님은 읽어보고 1권은 굳이 광고에 얽매이지 않고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작인지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2008년 4월에 사자의 정원 네. 이라고 이제 판타지물이고 흡혈귀가 나오고 미소년 왕인 공이 나오고 네. 집착 질투 대망한 계약공 인간이어스 흡혈귀 변환수 참모수라고 참모? 합니다. 네. 네. 그리고 2009년 2월에 간판 없는 거리 현대물 근친물 제형물 조폭물 피폐물 짭제형물 아랫도리 가변수. 맞다. 시우님이 네. 약간 근친 이쪽 계열을 좀 좋아하십니까? 은근히 쓰셨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군요. 네, 좀 취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09년 4월에 할로윈이라고 근미래물, 군대물, 외국인공, 한국인수. 그리고 2009년 6월에 제법 간단한 룰이라고 해서 판타지물, 후작가 암투물, 기억상실수, 츤데레곰으로 쓰셨고 그 다음에 해오가 이게 2010년 1월, 4월, 10월 이렇게 해서 1, 2, 외전까지는 2011년 1월에 네. 내셨던 현대 판타지 환생물이고요. 현대물이고 근데 요괴 귀신이 나오고 민담 및 전래 동화의 음산한 느낌의 설화를 재해석한 재밌겠다. 네, 설화나 동화 이런 걸 재해석했고 요괴 짐승공이고 광고에는 문 크리스탈 메이크업 사람으로 변신 기능 보유자의 글이라고 써있어요. 네. 이렇게 봐서는 진짜 이게 무슨 글이야. 무슨 소리야 이러는. 그리고 성장물이고 네. 근데 이게 성장물이 정신적인 성장이 아니고 육체적인 성장물이라고 아, 합니다. 애기애한테서. 네, 둘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때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환생물이래요. 네. 정말 긴 생에 대한 이야기네요. 쑥쑥 자라서 그렇고요. 환생까지 해야 돼. 네. 자세한 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11년에 해피엔딩. 이게 시온님이랑 돌체님 합본목이고 네. 판타지 동화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6월에 얼루비얼 골드 서양물, 시대물 이게 리버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고요.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리버스라는 말이 있고 없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리버스 재밌지. 그리고 15년 4월에 침묵, 동양물, 판타지, 회기물, 형제물, 피폐물이고요. 네. 이거 이제 형제물이라서 네. 아, 이것도 형제물이구나. 네, 근친인데 이거 매저까지 5권이거든요. 네. 재밌어요. 보셨나요? 아, 보셨군요. 시는 뒤에 많지 꽂혀 있겠군요. 않은데, 재미있군요. 네, 재밌고 이거는 솔직히 방송을 하고 싶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화이팅.
안 될 것 같아. 파이팅!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되게 재밌었다고. 네, 이거는 이북 나오면 모르겠네요. 안 나오려나? 어쨌든 그 다음 거는 15년 10월에 나는 것의 이름. 되게 열일하셨네. 진짜 작품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제목은 사실 비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비명이 이게 이 한자가 날빛자인가 보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 이름명이구나. 의미를 네. 뜻을 바꿔서 나는 것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제목이지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비명이라는 의미로 쓰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좀 피폐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이것도 보셨나 보군요. 네. 그리고 14년 8월에 빗속의 비. 요것도 현대물이고 좀 미스테리한 느낌이에요. 네. 네, 요것도 재밌었어요. 여기까지가 소장본이고 구하기 힘든 책들. 네. 그리고 이북으로 이제 가신 다음에 16년 9월에 티어하임이라고 서양 판타지 미스테리물 쓰셨고요. 네. 진짜 많이 쓰셨다. 네. 진짜 열일하셨는데? 요거는 사놓고 지금 못 봤죠. 아직 못 봤구나. 근데 무슨 사건물인 것 같은데 네. 기억상실. 매우 설명이 기니까 이북 찾아보시면 네, 될 플랫폼에서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거고요. 16년 11월 누구란 질문에 답은 없다. 요거는 18년 10월에 웹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물, 미스터리, 스릴러물이고 뭐 집착공, 연하공, 무신수, 뭐 무명, 연예인수, 시리어스물, 도시괴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웹툰이랑 소설 같이 나와 있으면 뭐부터 보는 편이에요? 저는 소설이요. 소설을 주로 저도 봐요? 소설? 웹툰은 근데 그냥 각색되어 있죠. 그냥 웹툰을 근데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 웹툰을 먼저 접하면 괜찮은데 소설 먼저 보고 웹툰 보려고 하면 조금 못 볼 수도 어렵고. 있고. 근데 또 웹툰 보고 관심 생겨서 원작 사는 사람도 있고. 드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드시도 드시부터 그렇더라고. 들으면 괜찮은데 소설부터 소설부터 보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웹툰을 그래서 네. 소설 원작 웹툰을 못 봐요. 그래요? 네, 저 일부러? 미리 보기부터 기회가- 약간 이미 장벽이 커. 이게 일단 저 약간 캐릭터들도 상상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는 저는 얼굴이랑 이런 거를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약간 이런 분위기다 이러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약간 희미하게 요런 생각하고 느낌이겠거니 하면서 보는데 응.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약간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거나 맞아, 그러면 맞아. 좋아하는 작가님이라고 해도 못 보겠어. 잘 그리는 작가님이 그려도 못 봐. 맞아. 그거는 다른 문제야. 네. 잘 그리는 거 약간 다른 문제야. 차라리 작가님의 오리지널이면 괜찮은데 그쵸.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7년 3월에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현대물, 판타지물, 미스테리, 오컬트, 스릴러. 근데 책 너무 많다. 거의 다 사건물이에요. 책이 네. 너무 많은데? 요것도 이제 뭐 설명이 긴데 이제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오고요. 18년 5월에 레드헤링. 요거 마크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금밀의 판타지, 미스테리, 스릴러, 뭐 복극공, 복극수, 금밀의물, 디스토피아물 네.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 7월에 없는 색. 요거는 동양 판타지 복수물이고 계략공, 이거 뭐지? 키워드가 복극공, 복극수, 계략공, 계략수. 광공 광수. 뭔가 어쨌든 특이하다. 요거는 동양 판타지고 레드 방금 헤링은 전에는 금밀의 서양물이고 네, 근데 뭔가 내용은 다르겠죠? 복극공 복극수는 똑같아. 네. 계략공 계략수.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방송할 19년 11월에 나온 계략난신입니다. 그 이유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갑자기 20년도에는 일을 안 하셨네. 이제 편히 사시나 보다. 아니면 생각나는 게 딱히 없으시던가. 이제 쉬고 있나 보다. 안식년. 안식년. 필요하죠. 20년, 부럽다. 21년. 쉬십시오, 작가님. 진짜 많이 달리셨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사셨네. 키보드 꾸준히 부셔졌겠다. 한 10년을 넘게. 엉덩이에 10년? 뭐 낫겠다. 진짜. 10년 넘게 꾸준히 계속 글을 쓰셨네. 작가는 엉덩이에 다 병이 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네. 미래물, 디스토피아물, 판타지물, 배틀연애, 금단 아닌 근친, 인의 존재물, 네. 사건물입니다. 네. 깜짝이야. 밥은 왜 묻어? 이렇게 보관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줄거리는요. 네. 이게 소설 시작이 네. 뭐 우친이라는 영감이랑 어떤 이제 남자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친 영감이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막 다른 건 아닌데
갑자기 시작하는군요, 그냥. 네, 예. 근데 이제 이 우친 영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 궤벽이랑 뭐 말력이 있는데 뭐 밑도 끝도. 밑도 끝도 없는 네. 네, 설명. 그리고 우친 영감은 그러니까 우친 영감이랑 있는 이 남자가 네. 되게 강하고 변덕스럽고 위험하고 그리고 이 사내가 갖고 있는 궤벽이랑 말력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묘사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우친 영감한테 작별을 고하고 자기의 신복인 쌍둥이 이름이 이제 스이랑 스월이란 애들이 있는데 얘네를 시켜가지고 네. 우친 영감이랑 우친 영감의 장식이었던 네. 망가진 인간들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을 다 죽이게 시켜요. 네. 그리고 스이인 애는 이제 뭐 이 남자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죽어가는 자의 온기를 품은 아직 따뜻한 피를 마시면서 남자가 이제 오랜만에 맛본 피가 참 달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프롤로그가 끝나요. 네. 그래서 프롤로그가 되게 인상적인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설명. 밑도 끝도 없는 강렬한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소설 설명에 있는데 그냥 먼저 공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방금 나왔던 그 사내가 네. 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야오고 네. 환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애고 네. 또 그러면서 환인의 사냥꾼이에요. 환인? 환인이라 그래서 인간이 변화한 약간 엑스맨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 좀 더 괴물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그 환인에 대한 또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공은 환인이고 한자로 세 가지로 쓰거든요. 근데 발음이 다 야오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야오라는 발음으로 불린 한자는 물교 쇠소리교 난잡한 소리요 이렇게 쓰이는 한자고요. 네. 두 번째 한자는 요긴할요 중요하다요 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꽃밤약 동여멜적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 첫 번째 한자를 쓰고 두 네. 번째는 수랑 관련된 이름을 때 쓰는 한자고 네. 세 번째는 약거래할 때 쓰는 한자예요. 발음은 똑같지만 이름이 세 개라는 뜻이에요? 네. 뭔가 되게 처음 시작부터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신분을 지금 다중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그 명함이 세 장인 거지. 맞아요. 네. 내미는 명함이 다 다른 거지. 다 이때 쓰는 명함이 다 다른 거지. 이름은 똑같지만.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미인공, 호구공, 헌신공, 강공, 능력공, 능글공, 집착공, 고급계략공, 사랑꿈공, 먼치킨공, 다정공입니다. 그 와중에 헌신공이 있네요. 호구공. 그래서 아까 그 쌍둥이 네. 신복은 공에 부하고 네. 미리 언급을 하자면 네. 오늘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지만 네. 소설 중에 이 쌍둥이와 수가 네. 셋이 덮밥을 같이 먹는 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공과 아예 관계가 없는 덮밥이 아니고 물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긴 해요. 아, 여기에 허들이 있군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 우리는 기준점이 될 수 없어. 예. 우린 다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근친의 장벽이 좀 낮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게 조금 이상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장벽이 이제 있긴 있군요. 프롤로그 이후로 있을 수 배경이 부산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희연이라는 남자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 최희연이 주인 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인 수가 사는 동네에 이제 무당집 할머니가 있는데 네. 이 할머니가 이제 수한테 아우 네. 불쌍해서 어쩌누 새파랗게 젊은 헐. 앞길이 그리 험해서 어쩌누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해요. 아, 그러면 안 그래도 그런데 너무 우울해지잖아. 되게 그 분위기가 약간 좀 시꺼멓고 어둡고 좀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네. 동네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네. 신내린 게 아니고 실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신력이 없군요. 네, 근데 할머니는 수가 자기 죽은 손자 닮았다 그러면서 네. 정착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고 이래갖고 수는 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좋은 할머니였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좀 어두워지는 상황이라서 할머니한테 위험하다고 이러면서 달래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약간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환인이 40-50년 전에 네. 그때부터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졌는데 네. 맨 처음에 우랄 산맥에 처음 떨어졌대요. 어디죠? 몽골 아닌가요? 그쯤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르해산맥 익숙하다. 우랄산맥. 근데 그때 이제 환인이라는 종이 탄생을 하게 됐고
이 환인이 밤에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러시아래요. 거예요. 러시아 어느 부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이면 카자흐스탄 북부에서 북흑계까지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맥이래요. 이렇게인가요? 그 남북인이면 그럴 수 있네요. 어. 이게 우랄 산맥인가 봐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러시아인이네. 밤에 위험하니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 했던 거예요. 밤에 늑대가 나타나는 느낌이다. 네. 호암마마. 엄마만 나타나는 느낌이다.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느낌. 이게 한국 현대예요? 근현대. 약간 근미래. 그쯤 미래인가? 근미래? 네, 근데 좀 평행우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응. 네, 그래서 그럼 호암마마는 아닌 걸로. 조금 묘하게 다른데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다. 이 작가님이 항상 조금 그런 설화나 이런 민화의 느낌을 섞어요, 책에. 네네네. 그게 좀 독특한데 네. 어쨌든 러시아 변두리에 검은 번개가 떨어졌는데 네. 이제 집에 가고 있던 남자가 이 번개를 맞아요. 그러고 죽을 줄 알았는데 네. 그쵸. 살았고 근데 좀 그 이후로 사람이 좀 달라진 거예요. 초능력이 생기지 않나요, 주로? 그렇죠. 번개 뭔가 맞아. 어렸을 때 능력이 많이 생겼지. 본 맞아. 번개를 맞으는 쇠만 먹고 사는 사람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옛날에. 막 엑스파일 체온에 이런 문제가 거. 생겨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거기서만 사는 사람 막 이런 거 어. 나오고 그랬었지. 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있었지. 네, 어쨌든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가 누구냐니 누굴까? 하더니 나도 모름? 나는 너희가 잘 아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는 그걸 물었던 사람을 그 뾰족하게 깎은 빗자루로 찔러 죽여요. 무서워, 뭐야. 왜 갑자기 사람을 죽여? 네, 그래서 경찰이 이 남자 집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였으니까 이제 네. 살인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집에 보니까 커다란 무쇠솥이랑 거기에 이제 고기 스프가 끓고 있고 백골이 가득한 거였죠. 그래서 와, 마녀야? 남잔데 어쨌든 그래서 위자드? 경찰이 그 집을 조사를 하고 네. 남자한테 다시 돌아갔는데 이 남자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사라졌는데 사라질 때 내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남겼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우후죽순 나도 엄청 따분했는데 약한 놈들 눈치를 왜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말을 뜬금없네. 하면서 그냥 가까이 있던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뭐야. 그러더니 이제 이게 인간형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네. 그냥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됐고 이게 알고 봤더니 뭐 어떤 나라의 수장, 뭐 장군 이랬던 사람들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무리들이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억압은 안 하는데 군림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이제 여태까지 비슷한 삶은 보장을 해줄게 하면서 그 러시아에서 어떤 그 사라진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를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사람들이 이 남자를 이제 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해부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몇 년 새에 네. 러시아 괴담에 나오는 마녀 할머니 바바야가랑 똑같이 닮은 게 남자네. 변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녀.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마녀. 하면서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네. 이들이 신인류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신인류여도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막 죽이더라고요, 얘는. 막 폭력성이랑 어. 막 잔인함, 막 소시오패스 뭐 이런 성격도 진화의 일종인 건가? 그게 조금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라는 인종이 느낌인 똑같이 거예요. 생겼지만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무섭네. 사람이 소고기, 돼지고기 먹듯이 조금 그런 그냥 느낌이라고 해야 원숭이를 되나? 먹을 땐 약간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축의 느낌인가? 어쨌든 그래서 맛있겠다. 그 냠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식 속에 그 뭐 동화나 이런 환상 있잖아요. 조용히 해. 눈치 녹음하는 없이 거 안 보이니? 이럴 때 스크래치를 하다니. 조용히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괴물인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노화 현상도 없고 우와. 그 괴물의 능력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강한 생명력이랑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괴물의 약점이랑 습성도 갖고 있어요. 오, 마늘에 약한가요? 그건 뱀파이어. 뱀파명은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들의 약점을 그 인간들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한데 네. 어떤 정체인지를 알아야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어떤 환인인지 자기 근본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한대요. 네. 아면 다 약점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얘네 종족을 이제 환상대인이라고 부르고 이걸 줄여서 환인이라고 부르고 판타지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바바야가의 사건 훨씬 전부터 인간들이랑 공존해 오고 있었대요. 모습을 드러낼 것뿐이구나. 아닌 척하고. 네. 조용히 살다가. 그래서 이제 그 환인들이 스스로를 자기 안에 원래 있던 인간을 살해하고 같은 몸 전혀 다른 존재로 환생을 한 거라고 자기네들 설명을 하고 있고 검은 번개에 맞은 사람은 다 환인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검은 번개를 숭배하는 이제 무리도 생겨났죠. 그리고는 이제 또 웃긴 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인 바닷물에 닿으면 원래 모습인 화상체로 돌아간다는 속설이 있대요. 오, 정체가 드러나는 거군요. 네, 약간 원피스 열매 같기도 하고. 바닷물을 항상 갖고 있다가 의심스러운 바닷물 뿌려버리면 되겠다. 야이, 너의 성수예요? 정체는 뭐냐? 성수.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쳐요. 좀 거기는 안전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로는 잘 안 올 거니까. 네, 수가 그래서 부산에 있는 거예요. 네, 3년 전에 부산으로 왔고 어쨌든 이 할머니가 수한테는 더 해줄 게 없다 이러면서 오야노 이게 내 팔자다 하고 그냥 살아야지 안 그러나 이러면서 뭐 살다 보면 어찌어찌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수한테 괜히 격려를 아니,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할머니 불안해요. 수가 어리둥절했고 안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원래 3년 전에 수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부적을 줬었는데 네. 아침에 부적이 찢어진 걸 발견했었단 말이에요. 부적의 유통기한이 다 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냥 부적 접힌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진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는 수는 이제 그 어쨌든 할머니 데려다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수가 이제 사람들이 바다로 이주를 막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주고 거기서 살게 해요. 네, 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공급 부족. 어쨌든 그래서 부산 수가 진짜 닭장인데. 그니까. 그게요. 거기 산도 많은데 어디다 했을라나? 산 기슭에 다 집이잖아요. 수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컨테이너가 있는 공터 입구에 뭐 실도 설치해 놓고 아, 트랩을 설치. 네, 경복이나 자물쇠 뭐 이런 노력은 거, 했다. 뭐 이렇게 손잡이에 12시간이 지나야 마르는 페인트도 발라놓고 이런 거 맨날 해요. 근데 딱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 페인트가 미세하게 밀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열었군. 네, 그래서 좀 쎄한 거였죠. 네. 쎄하고 이 경보가 울렸으면 만약에 동물이나 이런 건데 아니면 그냥 좀도둑인데 경보는 없이 페인트 밀린 자국만 있으니까 약간 전문가다. 더 네, 무서운 거지. 그래서 네. 아, 도망가야지 하는데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데 등에 뭐가 닿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뒤에 이제 수보다 약간 키가 작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수를 보고 웃으면서 안녕 도련님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네. 수가 그 얼굴에 이제 서류 가방을 던지고 밀친 다음에 막 도망가는데 수는 샐러리맨이었군요. 서류 가방. 사무직. 사무직. 서류 가방. 근데 공터 입구에 방금 자기가 이제 밀었던 그 남자가 똑같이 웃으면서 서 있는 걸 발견을 순간 해요. 이동하는군요. 그래서 놀라서 멈췄고 네. 근데 뒤에 쓰러진 남자가 똑같은 남자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쌍둥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수월 괜찮아 이렇게 부르면서 물었고요. 그 맨 처음 프롤로그에 나왔던 쌍둥이군요. 네. 네. 공의 수아들. 그러면서 얘네 쌍둥이가 아 분명 얌전한 도련님이라 들었는데 왜 이렇게 펄떡거리지? 이러면서 의아해요. 이 정도면 얌전하지 않습니까? 목숨에 더 얌전하게 바랬던 거지. 얼마나 더 뭐 칼이라도 휘둘렀어야 했나? 그 수는 도망갈 경로를 재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장난감을 돌려주겠다면서 수가 3년 동안 벌어 장만한 권총을 돌려줬고 숨겨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몰라서 총알은 빼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최후의 수단마저 이미 털려있는 상태고 네. 도망가기도 힘들어 보이고 망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환인이신 거냐 무슨 용무로 오신 거냐 그놈이랑 관계가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또 컨테이너에서 술을 3년 전에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남자가 나왔지. 튀어나오죠. 그래서 술을 도망치게 만든 남자가 술을 초이 내 버들 강아지라고 부르면서 아, 오글거려. 왜 네, 저러는 거지? 그래도 소설 볼 때는 그렇게 전혀 그러진 안 않았어요. 오글거려요. 네, 버들 강아지야. 막 이러. 그냥 귀여워요. 그 우리가 우리가 말하니까 아는 그 버들 강아지인가. 우리가 말하니까 약간 오글거리는데 네, 소설로 볼 강아지도 때는 그렇게 오글거리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게 근데 공이
너무 세고 강한 존재인데다가 나이 차이도 있고 수는 정말 햇병아리? 애기. 예, 그런 느낌이라서 하급 강아지. 연약해. 예, 그래서 버드강아지 하급 이래도 강아지. 예, 그래서 그냥 그냥 그래, 귀엽구나 그래, 이런 강아지. 느낌이에요. 예, 어쨌든 아, 그렇구나. 이 공이 이제 수가 필요하다면서 가져가려 했고 수는 이 남자한테 사제폭탄으로 협박하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안 나와요. 네. 이때는 안 나오고 도망을 칩니까? 잘 안 나와요? 그것도 안 나와요? 수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동시에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외심인가? 공포스럽지만 좋아, 설레. 요렇게 되고서 또 갑자기 수의 과거가 나옵니다. 이게 좀 이야기가 너무 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쩔 수 없다. 수는 어렸을 때 자기가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그 피더라는 철창 안에서 사육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강아지군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요? 피더. 그래서 그 굴 안에 음. 잠자리도 화장실도 없고 철장에 애기들을 막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그 애기들은 이제 이 피더 밥 주는 사람을 파더라고 부르는데 네. 한인들이 입육을 하니까 아, 그래서 돼지우리네. 닭장? 걔네 네 그쵸 사육장.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이 자기네. 창고의 주인이 다른 한인한테 잡아먹혀서 수가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그 대여섯 살 많은 소매치기들 무리에 합류해서 이제 바람잡이로 일을 하다가 네. 여기서 이제 훔치는 법, 사기치는 법 뭐 이런 거를 막 배워요. 나쁜 짓을 많이 배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어둠의 세계로 입문했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름이 원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냥 사육장. 가축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초이란 이름도 얻게 돼요. 네. 근데 이게 대장이 원래 지어준 건데 무지개가 이제 그때 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는 무지개가 중국어로 차이용이래요. 네. 근데 초이가 귀여우니까 초이로 하자라고 해서 초이가 돼요. 근데 처음에 장명 센스. 정말. 근데 이 소매치기 중 하나가 실수로 환인을 건드리고 이 환인이 소매치기랑 대장을 죽이고 네. 수는 그래서 강제로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네. 이 고아원은 자기 대장을 죽였던 환인의 취미 활동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장이 또 변태라서 애들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수는 또 결국에 고아원을 나와서 길거리에서 또 자라요. 그렇죠. 주로 이제 소매치기는 가끔 하는데 야군반을 하게 됐고 아, 불쌍해. 힘든 고통스러운 삶. 네. 여기 되게 부산 아니고 외국 같다. 홍콩 아, 여기는 쪽 외국. 홍콩. 네, 아, 상하이, 외국. 상하이? 아, 어쩐지 중국어로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수가 이때 상하이의 티엔즈파 언저리에 살았는데 네. 여기가 원래는 예술이 단지 관광지였대요. 네. 그랬는데 그 아까 맨 처음 나왔던 우친 영감 있잖아요. 네. 이 영감이 벼락을 맞고 환인이 되자마자 네. 이제 그 가족들 일가들이 다 다 먹고. 도망을 갔거든요. 아, 가족도 막 죽여요? 가족부터 가족을 죽여요. 죽이고 시작하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일가들이 운영하던 계열사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하루아침에 텅 비게 된 거예요. 아, 그냥 일단 목숨부터 부존하는 거구나. 네,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환희는 혈육을 매우 싫어하고 이게 자기가 유일무이해야 되는데 혈육을 자기를 흉내낸 존재로 느껴서 걔네를 죽인대요. 자기랑 비슷한 거 일단 약간 도플갱어 죽이듯이 죽이는 거군요. 네. 근데 물론 아닌 환인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환인이 됐다 이러면 어쨌든 사람들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타겟, 네. 제1 타겟팅. 그래서 어쨌든 이 우친영감 때문에 이 네. 동네가 마약 공방이랑 도박장이 돼요. 아, 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수가 운이 그날 더럽게 없었는데 소매치기 한 걸로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고 네. 그리고 다음날 옛날 고아원 원장이 찾아와서 자기를 꺼내줘요. 그러면서 악연이다. 꺼내준 이유가 수의 친부가 널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해서 이제 막 꼬시는 거예요. 왠지 친부가 날 사육장으로 팔지 않았을까? 술을? 아닌가? 그냥 좋은 사람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이 소설이 정말 스포를 보고 보면 안 돼서 아, 네. 네, 다 자를 넘어가죠.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 원장은 너의 친부가
이름이 로센린인데 사업가고 환인 사냥하는 집단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런 터도 있구나. 그 수를 고아원에 데려다준 그 인육하는 환인을 네. 친부가 사냥을 했고, 근데 그 이제 자기 애기들 명단을 보고서 이제 자기 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네. 그러면서 뭐 원장 말로는 수가 이제 뭐 친부의 하룻밤 분장난으로 생긴 건데 수 엄마가 말도 안 해줘서 있는 줄도 몰랐고, 네. 수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 친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이 어려운 생활로 건강이 안 좋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달라. 돈을 받아오면 얼굴을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래군요. 예, 이제 집도 낡고 추우니까 호텔에 머물게 해달라. 뭐 좋겠다. 구하기 힘든 물건 구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네. 해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다 받았는데 원장이 그래서 이제 만날 마음이 생겼냐. 받을 것만 받았어. 근데 수가 계속 그 말을 무시했고 그러더니 이제 이 선물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막 쌓였단 말이에요. 네. 원장이 옷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네. 수한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폰을 잘 못 다루니까 그거 이제 방법을 안 하려고 잠깐 나가서 자리를 비워요. 그래갖고 네. 그 사이에 수가 이제 그 선물 중에서 제일 작고 비싸 보이는 네. 시계를 우선 챙기고 그리고 노트북은 나중에 팔려고 기판을 뜯어서 챙기고 노트북은 뜯으면 안 돼. 뭐 램이나 이런 걸 챙겼겠지. 에이, 쓸모없다. 에이, 얼마나 그냥 시계를 여러 개 챙기는 것이. 시계는 하나만 있었나 봐요. 에이. 그래서 수가 나한테는 분명히 이런 행운이 올 리가 없고 네. 이젠 안 속는다. 얘가 약간 이제 좀 힘든 일 많이 맞아. 겪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실 그 친부를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돈 될 거 우선 챙기고 있는데 원장이 돌아왔고 네. 수가 살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친부가 여기 땅을 얼마나 샀대요. 부자인 거야 도대체. 그 부럽다야. 수 집을 포함해서 좋겠다. 새로 지을 때까지는 우선 호텔에 지내라 연락을 받았다면서 얘기를 해줬죠. 부럽구나. 너무 부럽다. 근데 수는 어쨌든 이게 자꾸 희망 고문 같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자신을 이제 막으려고, 안 돼. 네, 스스로 막으려고 정신 차려. 그러고 그냥 멀리서는 얼굴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원장은 그 말만으로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수가 어쨌든 자기 친부를 멀리서라도 보게 됐잖아요. 그래갖고는 싱숭생숭해서 자주 가던 바에 갔는데 바의 마담이 수한테 중독성이 없는 거라면서 약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자기가 약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약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약을 절대 안 하는 앤데 나한테 이런 약을 주냐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래도 이 약을 나중에 어떻게 팔면 되겠지 이러면서 또 챙겨. 알뜰해. 애가 알뜰하네. 그러고 있는데 웬 남자가 와서 합석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가 합석을 거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취향인 거야. 그래갖고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돈 냄새 나는 연상의 미인이 취향인데 딱 그런 딱 그렇게 남자였어. 응, 깨끗한 피부에 치아도 가지런하고 모양 좋은 눈썹에 시원하고 잘생긴 눈매 얼굴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노란 싸구려 전등빛이 금빛으로 보일 정도라고. 그러니까 분해 났나 봐. 그래서 수가 이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웃으면서 베이징 차오양에서 왔다 그랬고 둥팡민주 타워와 황푸강이 보이는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묘하게 낯이 익은 느낌이긴 했는데 수가 무슨 볼일로 온 거냐 했더니 남자가 업무차 왔다고 뭐 소량 생산되는 물건들 중에 신기한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이제 뭐 워낙 마약 이런 걸로 유명한 동네니까 아, 이 사람이 성공한 약장수구나. 좀 성공한 큰 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성공한 약장수. 네. 그래서 명함 정도는 가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명함이냐 물어봤더니 남자가 야오라고 이렇게 한자만 적힌 명함을 줬죠. 그래서 야오는 약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약을 파는 사람들이 다 야오라고 한대요, 자기를. 그래서 별명인가? 이러면서 이제 받았어요. 남자가 야오로 발음하는 한자 2가지가 더 있다 그렇게 알려주면서 손바닥에 이렇게 써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다는 뜻의 야오는 높으신들에게 쓰면 무서워하니까 이거 써먹고 싶으면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나 아는 척해. 손을 만진 김에 막 손가락 이렇게 얹으면서 막 수작질을 했지. 네. 흔한 수작질이죠. 헐. 약간 그 이제 손금 봐줄게 이러면서 만지는 그 느낌으로. 그러면서 수 손목에 있는 시계가 이렇게 값비싼 시계군. 예. 매우 그래서 이제 그 비싼 남자가 시계. 그걸 보더니 아 이거 좋은 시계라고 얘기하니까 수가 이거 선물 받은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거 세상에 12개만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고유 번호가 있어서 오. 어디서 만들었고 판매됐는지 다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이런 거는 되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속으로 뜨끔해하는 거예요. 맞아, 바로 추적. 바로 늙혀. 그래갖고는 수가 이제 남자가 나타났을 때부터 향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자기랑 섞인 공의 채취가 궁금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수는 공한테 사귀는 사람이냐 물어봤고 공이 없다고 하니까 열린 나라. 열린 세계관. 그래서 이제 수가 내일 어떤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훌륭하신 분 같은데 긴장되고 무섭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둘만 있는 데서 아침까지 도와달라 이렇게 꼬리를 쳤죠. 그래서 공이 수한테 귀엽네 초이초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가 자기가 초이초이랑 호칭이 싫은데 귀여운데? 귀엽지만 싫었어. 귀엽기 그냥- 싫어! 아직은 난 어른이야. 나도 남자야! 근데 이제 어쨌든 약간 자기가 유혹하는 입장이니까 아직은 귀여울 나이잖아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공이 자기는 큰 게 좋다. 클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이도 여기서 더 컸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수한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수가 이제 공을 자기 호텔방으로 데려왔고 둘이 이제 살짝 뒹굴었는데 아직 옷 안 벗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옷을 안 벗고 뒹굴 수 있나요? 그냥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한 거지. 입술 박치기 하면서 뒹굴었죠. 네. 만나자마자. 근데 공이 역시 술을 하루 깡을 탓하지, 부르면서 누구 허락받고 먹는 거냐면서 그 아까 수가 챙겨오는 그 마약 있잖아요. 네.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이랑 담배랑 약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 약이라니. 압수 이러면서 뺏어가요. 그래서 수는 그러면 맛있는 걸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공이 걱정 말라고 약 없이 기분 좋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바로 길들여졌는데? 그러더니 맛있는 덮밥을 먹여줬죠. 네. 네, 이 씬이 좀 길고 질척하게 나오고요. 네. 네. 네, 소설에 있습니다. 작아지는 목소리. 소설을 봐주세요. 강하게 얘기해요. 소설상. 이 부분 굉장히 질척하다. 그래서 덮밥을 먹고 잤어요. 자고 수가 이제 죽은 물고기가 나오는 꿈을 꾸다 깼는데 테라스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 공의 코트를 뒤졌단 말이에요. 이게 좀 뭐 훔칠 게 없나. 손버릇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데 코트에 신면체 주사위 2개가 있었고 그게 주사위가 되게 골동품 같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싼 거면 이렇게 주머니에 막 넣고 다니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기대했나 이러면서 그냥 수는 이렇게 된 거 오늘 운세나 한번 점쳐볼까 이러면서 주사위 이렇게 딱 던졌는데 주사위가 떨어지기 직전에 공이 주사위를 낚아챘고 수가 피는 담배에 대마가 섞여 있다면서 또 못 피게 해요. 그래서 수는 몰랐단 말이에요. 대마가 섞여 있는지. 그래갖고는 당황했고 그러다가 또 둘이 불이 붙어서 덮밥을 또 먹어요. 건강해. 건강한, 매우 건강한 건강해. 나이야. 근데 이게 주사위가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 얘기를 건너뛸 수 없었어요. 네. 다 밑밥입니까? 예, 네, 밑밥입니다. 떡밥이에요. 떡밥, 밑밥. 네. 그래서 중요한 주사위. 네, 아침이 깨니까 늦잠을 잤죠. 그래서 수가 망연자세 하는데 공이 말끔하게 옷도 다 입고 기다리고 있었고 수는 이제 지갑을 못 훔쳤는데 담배 피우지 말고 지갑부터 챙길 거 이러면서 후회를 해요. 그래서 공이 괜찮으면 점심도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가 분명히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공이랑 얘기를 하는데 공이 자꾸 도문서답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 같은데 이러면서 얼른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외투를 걸치고 나갔죠. 그래서 둘이 같이 엘베를 타고 공은 지하 3층을 누르고 수는 1층을 눌러서 내리려고 하니까 공이 여기 아니라면서 수를 잡아서 못 내리게 해요. 그래서 수가 지금 납치당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공이 나도 거기 볼 일이 있어서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가 자기가 약속 장소를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게 사실 전날에도 초이라고 불렀는데 수는 자기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죠. 계속 좀 뭐지? 계속 이런 상태예요. 그래갖고는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계속 이러면서 의아해 하는데 공은 수를 차에 태워서 운전을 했고 수가 사색이 돼서 너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런 사이에 수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요. 이게 원장이 수한테 공이 너 친부라고 소개를 해주자마자 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아저씨였는데. 되더라고요. 아저씨였지. 아저씨한테 아빠였죠. 아저씨였다가. 아저씨이자 아빠였죠. 남친이었다가. 갑자기. 아빠라니. 싫다. 남친에서 아빠라니. 그래서 수는 총으로 네.
공 머리를 쐈어요. 그래서 공 머리가 이렇게 총 쏘니까 반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딱 돌아오니까 피부만 살짝 뜯겨 있고 오! 피가 살짝 났는데 멀쩡한 거죠. 네. 그래서 공이 이제 사탕도 뺏어 갔었는데 이 총이 그냥 자기한테 위협이 고장난 되지 총인가? 않으니까 놔둔 거구나라는 거 이제 알고 수는 이제 공이 환인인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네. 수가 근데 위험하잖아. 환희는 가족부터 죽이는데. 네, 그치. 그래서 그 우친 영감이 떠오르면서 우친 영감 되게 미친 영감 같지 않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려고 공의 몸 여기저기 총을 막 있는 대로 다 쏘고 이미 근데 죽이려고 어, 했으면 벌써 네네네네. 죽이지 않았을까?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수가 자기가 이제 환인에 대해서 듣기로는 환인은 헐육을 죽일 때마다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일부러 자기 새끼들을 가지고 논 후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흥. 소문으로. 네. 그래서 뭐 가끔 어머니 더럽게 나 욕망에 있네. 미친 환인이 자기 새끼를 범한다고도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저 새끼가 저 새끼야. 아, 그 그 새끼가 새끼가 저 그 새끼구나. 새끼가 저 새끼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깨달아버렸구만. 토를 하면서 그대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튀었지. 도망을 갔던 거예요. 3년 전에. 아, 홍콩에서 바로 상하이에서, 상하이에서 배편을 타고 바로 이렇게 밀항을 부산으로. 한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죠. 다행히 살아서 들어왔네요, 부산으로. 하지만 다시 만났죠. 이런 그래서 그 아까 사지폭탄 있잖아요. 터진 거였는지 안 터진 거였는지 몰랐던 그 사지폭탄이 수가 터트리긴 한 거였고 네. 근데 공이 조약돌 2개를 던졌는데 수는 찰나에 이게 그 새까만 주사위 2개인 걸 봤어요. 그러면서 수가 정신을 잃으면서 저게 말력인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네. 그 여기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 네. 오늘 설명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 이게 세계관 소개만 해도 한참이네. 네. 그니까요. 이게 환인이 설정 소개. 신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네. 그러면서 그 괴물 종류에 따라서 특수 능력을 가져요. 아, 그리고 특수 스킬이 있구나. 네, 그게 만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그 바바야가였던 남자가 네. 붉은 기사, 하얀 기사, 검은 기사를 소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환수군요. 네, 그 사람 그게 만력이었고 네. 그래서 그 조약돌 2개도 왠지 그 남자의 만력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이 잃었다가 다시 깨니까 네. 몸에 아무 흉 없이 깨끗하고 어떻게 된 건지 안 모르겠는데 죽었네. 이제 처음에 안도를 했지만 네.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고 뭐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고 있는데 주변이 새하얀 좁은 방이고 또 보니까 자기가 배를 타고 있었던 거죠. 아, 되게 좋은 요트에 타고 있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방에는 심심할까봐 놨는지 소공녀라는 동화책 하나가 와, 있었고 소공녀라니. 홍녀. 세상에 그래서 수는 이상한 동화책. 이게 책을 벽에 던지면서 막 승질을 부리니까 이 소리 어쩌라는 거야? 때문에 이제 공이 수가 깬 걸 알고 왔죠. 그래서 도망가려는 수를 잡아서 방에 다시 밀어넣고 수가 이제 공한테 3년을 내버려 둬놓고 이제 와서 내가 왜 필요한 거냐라고 네. 하니까 공이 그냥 생각보다 나쁜 일 아니고 네. 너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수명도 긴 거 아니었나요? 네, 근데 뭔가 외부에 뭔가 이렇게. 장기를 떼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혈육은 장기가 잘 맞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 환인이면 장기도 복원될 것 같아요, 왠지. 튼튼 네. 튼튼. 그래서 어쨌든 수가 이제 살려면 공의 비위를 맞춰야 됐잖아요. 그래서 네.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살려주세요. 아빠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계적인 아부다. 공이 이제는 예쁜 말도 골라 할 줄 알고 귀여워 죽겠다고 막 이러더니 네. 홍콩에 땅을 사들여서 구룡 성체를 똑같이 재현한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되살아나서 미로 성체가 구조만 비슷한 이제 거대 테마파크래요. 네. 근데 이 테마파크 주인이 몇 년 전부터 환인들만 참석할 수 있는 대회를 열고 있고 상품으로는 환인도 구하기 힘든 걸 준대요. 근데 참가 조건이 가족 중 인간 하나를 파트너로 데려오는 거라고 해요. 와, 진짜 거의 환인 불가능하지 않나? 환인들의 면 없는 한테는? 거죠. 네, 가족이 있는 참가부터가 환인이 아니면은- 면 없잖아. 아니면 가족을 억지로 만들어서 데려와야 돼. 그런 그래도 경우도 되는구나. 있어요. 그래서 수는 그런 거구나라는 강제 걸 이제 결혼. 알고 나서 강제. 이제 임신 결혼. 끝까지 살아나와
볼 테니까 대신 살려만 달라고. 근데 대신에 그 이후에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 그것만 지키면 내가 마지막까지는 버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얘기를 하고는 대화 끝나서 이제 공이 방을 나가면서 수가 호신용 리볼버를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대신에 총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한인한테? 그러니까 그 대회 안내서가 있는 거예요. 네. 안내서에 사본을 줬는데 조건이 네, 이 안내서에 총기 및 화기 등 무기 소지 금지랑 네. 이제 파트너인 인간이 사망 시 자동 탈락. 아, 너는 안전하다. 네, 그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준다는 얘기지. 네. 총도 못 주지만 그래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만력을 사용할 수 없는 구역이 존재함이라는 얘기가 써 있었어요. 앨리스 게임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테마파크. 테마파크인데 죽을 수 있어. 서바이벌 게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평범한 인간은 이제 좀 생존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뒷장을 보니까 게임 내용도 지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는 그 방에 혼자 남아있었잖아요. 공이 나가고 나서.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이러고 고민을 하고, 그 아까 주의사항 중에서 환인이 죽고 인간만 남으면 중도 포위가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한인끼리니까 누군가 이제 공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제거해주면 좋겠다. 막 고민했지. 나는 그러- 못 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머리 아파 막 하고 있는데 쌍둥이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우유랑 이제 먹을 게 담긴 쟁반을 들고 왔는데 네. 수가 쌍둥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둘이 17이 된 지 얼마 안 된 채로 환인이 됐고 2년 난주 됐대요. 그러면서 새내기. 완전 새내기. 수는 그 쌍둥이 중에 스이한테 환심을 사서 힌트라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인계. 자기 몫으로 받은 이제 그 에그타르트를 너 먹어 이렇게 했지. 맛있겠다. 홍콩에 가면 에그타르트 먹어야 돼. 못 먹어봤어. 못 먹어봤습니다. 홍콩 가보고 싶다. 네, 어쨌든 그걸 양보를 하고 스이는 타르트를 다 먹더니 안 그래도 공이 이가 썩는다고 하루에 3개만 먹겠는데 후한데? 하루에 3개면? 환인이 이가 썩나? 상어처럼 다시 날 것 같은데 빠져도. 귀여운 한인이다. 뽑고 다시 나면 아직 될 것 2년 같은데. 차라서. 네,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공의 말대로 수가 엄청 모르고 나사가 두억에 빠져있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지금 앞에 면전에도 대고 욕한 건데. 앞담을 했지. 수가 황당해 하니까 이제 이제 수가 공 얼굴에 홀려서 네. 겁도 없이 같이 자자고 꼬드겼었던 이제 그런 얘기를 수이가 알고 있는 거죠. 비밀이 그러면서 없구나. 네. 그래서 공이 이제 수치심이라고는 없니? 수가 불량하게 잘 자랐다고 흐뭇해 하더라. 뭐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필터링 없이 수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수는 그걸로 이제 정신 공격을 받아서 침대에 쓰러져 쉬었어요. 네. 이제 더 피로감이 몰려오지.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수치 공격이라 해야 되나? 그러고는 시간이 흘러서 홍콩에 도착을 하고 가는 동안 이제 수는 쌍둥이들이랑 이제 꽤 친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홍콩에 도착을 해서 테마파크까지 네. 가는 동안에 이제 공은 어디 갔고 네. 쌍둥이랑 이게 셋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는데 이게 그 콘크리트 건물이 암세포처럼 좀 그런 느낌이래요. 증식되어 있는 느낌인가? 네, 그런 보글보글? 느낌이었고 막 벌레랑 시궁지가 열악하다. 보이는 모든 생명체 전부. 아. 그리고 어떤 터널 앞에 멜콤이라 써있고 수월은 호텔이야. 수월이 여기가 2번 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입구가 여러 개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수가 이제 뭐 맨션 사이 구불한 길을 한참 걸어왔는데 이제 입구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지. 더 가야 돼 여기서.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수월이 파크로 들어가는 통로가 63군데가 있는데 진짜가 딱 거기서 3개뿐이고 네. 1번은 길이라는 게 부를 만한 건 없고 매달려 가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3번은 점프. 또 건물 사이 낭떠러지가 많아서 이제 인간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가장 안전했나 보다. 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이러면서 가장 무난한 곳이야. 쌍둥이들이 이제 자기네들 학교를 안 가봤는데 네. 학교에서는 이런 데 다 같이 놀러 오기도 한다며 이러면서 아니야. 스케일이 다르다고. 수한테 넌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가 쌍둥이들한테 너희들은 왜 학교에 가본 적 없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들의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좀 망설이더니
그 수월이 우리는 너랑 같다. 우리도 피더랑 있었었다. 근데 공이 구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에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수가 피더라는 존재 아직 좀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극복하지 못했어. 네, 그 단어를 듣자마자 좀 식은땀이 났고 네. 수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닌데 왜 잡혀있던 거냐 물어보니까 스이가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네. 그러니까 먹고 싶어 하는데 이유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환인끼리도 먹는 건가? 네, 네, 네. 아, 그런 괴식인 취향인 환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가 환인인 쌍둥이랑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갑자기 미묘한 연대감이 생겼군요. 네. 그러면서 우정이 생겨버렸다. 쌍둥이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수 성격이 더러워도 이해 다 해 이러면서 지금 나 더럽다고 앞담하면서 앞에서 욕하는 거야? 앞에서 좀 그러지 말자. 이제 되게 해맑게 계속 가. 어. 그래서 원래 험한 일 당한 짐승은 많이 으르렁거리는 법이라고 공이 그랬어 이러면서 그렇긴 해. 작은 개가 성격이 더러워. 수가 으르렁거려도 우리는 별로 안 다치니까 우리가 배려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네가 뭐 물면 얼마나 문다고. 그래갖고 수가 알았다고 미안해 이제 그만 얘기해. 앞담아 그만.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했고 쌍둥이들 이제 회유할 계획을 철회해요. 왜냐면 공이 이제 피더한테서 구해준 거면 네. 공을 배신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아, 포기했군요. 예,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가 쌍둥이들한테 난 너희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나 배려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네. 쌍둥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수한테 고슴도치 도련님 겁내지 마 이러면서 허접해 초이 그래서 참 귀여워 막 이러면서 아참코 귀여워. 해맑고 했어.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터널이 끝나갈 때 끝에 이제 공이 기다리고 있었고 네. 그 터널 밖은 넓은 회의장 같은 폐허예요. 네. 그래서 쌍둥이들이 이제 주인님 이러면서 쪼르르 달려갔어요. 네. 수가 이제라도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뒷걸음질을 치는데 공한테 딱 콩은 싫어. 걸렸지. 그래서 공이 수한테 오래 묵은 나무로 된 성냥 상자를 줘요. 우와. 근데 이제 안에 성냥 대신에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들어있었고 공이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그 스위스 가이드에 나이프 좋은데? 무기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화기만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모든 무기는 안 모든 됐어. 무기.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면서 어쨌든 주머니에 챙겼지. 그러면서 이게 수는 갖고 있어도 되는 거냐고 나 탈락해도 몰라 이랬더니 공이 뭐 내 실수로 탈락하면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 말라고 우승하고 싶은 건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와. 했어요. 네. 그 수가 이 대회 상품이 좀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뭐길래. 거길래. 응. 아, 이 대회의 진행 방식이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배틀로얄인 것 같은데. 배틀로얄이지. 너무 무서운 순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쨌든 공을 따라서 대회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입구가 약간 유원지 매표소 같이 생긴 그런 곳 앞이었어요. 근데 모든 공간이 기괴했고 되게 막 뭐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수는 서 있기만 해도 기가 빨리는 느낌이었고 기분이 들었대요. 혼란스러운. 약간 그 기분이 공간이 더러워. 그 불쾌한 골짜기?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그 세계가. 기분 나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철제 계단을 올라가니까 일반 가정집 욕실이 나왔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호텔 스위트룸이 있고 멋이라. 한쪽은 물이끼로 더러운 수족관이 있었고 또 문을 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것은 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엉망진창이네. 엘베를 타고 세탁실에서 내려서 건조기로 나가니까 화원이 나오고 네. 아무튼 그랬대요. 아무튼 이렇게 그랬고, 만들기도 힘들겠다. 그치, 현실이 아니니까요. 네. 매표소 입구에 있던 어릿광대가 어서 오십시오. 모두 건물의 미아가 되는 구룡평화공원. 평화가 아닐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3D 그러면서 미로잖아. 모쪼록 건물에게 잡아먹혀 제 아리따우신 주인님의 수지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러면서 웃었죠. 무섭다. 이어서 이 광대는 공을 반기면서 공을 리님이라고 불렀고 네. 또 수를 힐끗 보면서 저분이 바로 그 하나 있다던 가족이냐며 음. 갓난 애라도 들고 올 줄 알았다고 했죠. 네. 광대는 몸수색을 했고 맥가이버 칼은 뺏겼고요. 바로 초장에 걸리네요. 상자만 돌려받았고요. 왠지 상자가 의심스럽다. 예. 광대는 스이랑 수월한테 두 분은 게임에 참가 못한다고 했고 스이랑 수월은 우린 도우미 응원단이라면서 귀엽게 웃었죠. 그냥 해맑아. 응. 꽃밭이에요. 기분이 좋음. 광대는 탐탁치 않게 한참을 보더니 이내 들어가라면서 뭐야, 통과됐어? 유원지 중앙에 있는 관람차를 타면 된다. 재밌겠다. 타면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들은 곧 안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광대가 공한테 얼마 전에 우친 영감 죽은 거 알고 있냐 물어봤고 수는 아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솔깃솔깃하면서 듣고 있었지. 네. 공이 모르는 척하면서 유용한 친구였는데 안타깝다고 했고 네. 광대는 약간 모른 척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저 새끼 그거 알고 있는데 말 안 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 더 따지진 않고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다시 관람차로 이동을 했는데 수가 네. 가는 중에 공한테 네가 죽였냐 이렇게 물어봤고 공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그쵸. 수는 그래 보였다고 말하려는데 공 얼굴을 보니까 또 자신감이 사라져요. 공은 난 중요한 게 아니면 금방 잊는다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치매신가요? 약간 반쯤 치매인가? 왜 그래서 그런 걸 까먹고 다 뺏긴 건 가지, 아니지 하고 물었고 수가 상자를 흔들면서 보여줬어요. 네. 수는 뺏기기 전에 몰래 면도날 하나를 상자 속 덧대어진 종이에 밀어 넣어 놨었는데 공은 수한테 손버릇 나쁘고 눈치 빠른 도련님과 한편이어서 기쁘다고 환인들의 놀이터에 온 걸 환영한다고 했지. 네. 너무 무섭다. 수는 아까 광대가 공을 린이라고 불렀던 것 때문에 자기도 네. 저 안에서 공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물어봤는데 아빠. 공이 주인님, 파파, 달링, 자기, 여보 이러면서 수가 다 기겁할 예시만 됐고 야오라고 불러도 알아듣는 자는 없애면 된다는 말을 했지. 그럼 야오라고 부릅시다. 그럽시다. 네. 거기다 수가 겁에 질려서 야오야오하고 부르면 고양이 같다 귀엽다고 했고 수는 고양이 취급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남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과연? 하지만 그렇지 과연? 않았을 것이다.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한인들이 바글바글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고급 차이니즈 레스토랑이었고 맛있겠다. 맛있대요. 코스 요리. 가지 튀김 맛있겠다. 먹고 싶다. 같이 볶음. 거기다 탕수 부어가지고 쫙 떡바로. 먹으면은 우리 맨날 걔 매주 먹는 거에 흥분하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차이니즈 레스토랑이었고 홀은 7개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중에 3개는 차 있었대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와 양파를 센 불에 볶는 냄새가 났고 무조건이죠. 수는 윗골을 느꼈는데 네. 어느새 쌍둥이들이 자리를 잡고 술을 불렀죠. 여기 앉아. 여기야! 이런 거지. 너무 경계심 없어 보여가지고 수는 당황했고 네. 공이 수한테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배부터 채우자면서 그래, 술을 죽기 테이블로 전에 끌고 배라도. 왔죠. 먹고 죽은 귀신이 잘 때깔도 먹어야 없다. 돼. 죽을 거라는 건가? 수는 휴게소 같은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이제 식전차에 독이 들었나 의심했지만 쌍둥이들이 잘 마셔서 독은 네. 없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먹었지. 음. 곧 종업원이 2단 트레이를 끌고 와가지고 저희 레스토랑 명물인 코스 요리 안내서라면서 수와 공한테 메뉴판을 주고 갔고요. 수는 공이 주문을 끝낸 걸로 아는데 쌍둥이는 안 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메뉴판을 펼쳤고 쌍둥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없는 산 투명인간 취급. 여기 응원단들. 그리고 이제 펼쳤더니 역시나 보통 메뉴판이 아니었어요. 네. 이 레스토랑은 과화만사성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중요한 이름이죠. 아침에 냉동고에서 거짓말쟁이가 도망쳤다. 네. 일주일 안에 거짓말쟁이를 찾아와야 되고 네. 보답으로 맛있는 거짓말쟁이 라조기를 대접해준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네, 무섭죠. 네. 일주일 내로 찾아줘야 하고 직원은 재료가 될 수 없으며 라조기를 얻은 팀만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게임이구나. 예.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만 식사가 가능하고 거짓말쟁이는 하나만 있지 않다. 한 팀에 하나만 인정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요리와 업무 시간. 배달 직원이 자꾸 실종되어 소요 시간은 15분으로 제한했고 15분 내로 직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요리사가 찾으러 간다. 네. 레스토랑 내 폭력은 금지다. 네.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 사항은 독립심 기르기 구역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 이게 메뉴판이 정신이 없네요. 네. 되게 긴 내용으로 엄청 많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거기서 핵심만 썼습니다. 아, 책에는 더 길게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가 있어요. 음. 네. 사실. 책으로 메뉴판을 책으로 만들다니. 몇 페이지 이렇게 넘기는데 있죠. 근데 이게 여러 게임 중에 첫 번째 게임이에요. 네. 게임 몇 개나 해요? 몇 개더라? 10개? 10개는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 얘기할 건 아니니까. 아니, 그냥. 다 얘기하면 우리 집에 못 가요? 아무튼 메뉴판을 다 보고 나니까 음식이 왔고 먹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들 차분하게 음식을 즐기면서 옆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찾으려는 거였고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게임이라길래 포커나 마작, 체스 또는 난투극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게임이라면 그나마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힘의 리가 대결이 없는데요. 아니라서. 아무튼 식사를 다 하고 살펴보니까 규칙 때문에 다른 테이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직원만 좀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했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은 명예직이었던 거예요. 뭐지? 돈을 받는 게 아니었다. 무구. 무급. 또한 이제 주방에 있던 커다란 구더기 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공이 요리사일 거라고, 그 괴물이. 뭐야? 여기서 사는 환인일 거라고 했죠. 무섭다. 이게 구더기 괴물이 그냥 이렇게 깔끔한 구더기가 아니고 되게 약간 털도 막 질퍽이 막, 있고, 막 되게 질퍽이. 더러운 느낌이에요. 응. 묘사가 자세히 되어 있나요, 소설에? 그렇긴 한데 약간 네. 저는 뭉뚱그려서 생각했어요. 그렇게 네. 생생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자세히 생각하지 말자. 질퍽인데 약간 질퍽이는 귀여울 수 있지. 그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수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인간이고 게임을 핑계로 요리사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죽인 후에 살아남는 자가 우승을 하는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바이벌이네요. 예. 수는 어릴 때 시설에서 비슷한 게임을 했었고 어이? 자기는 이게 싫지만 네. 결국은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공은 수한테 난 사냥꾼이고 내가 있으니까 겁먹지 말라고 여기 테마파크 주인보다 내가 더 세 이랬죠. 그 말인즉 네. 그저 환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즐거워할 상황으로 몰아갈 수 없을 거라는 뜻이었고 수는 약간 불안했지만 조금 진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이 메뉴판에 마지막에 독립심 기르기 구역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면서 이거는 우리는 각계 각방을 정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수가 혼자 하는 게임이라는 말을 했지. 살아남아라. 그러면 솔직히 지켜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맞아. 너만 믿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식사 시간이 끝나고 공과 쌍둥이들과 작별을 하고 각각 동쪽과 서쪽 승강기로 안내되었습니다. 네. 방열쇠를 받고 승강기에 올랐고 다른 사람들도 탔는데 근데 내리려고 할 때 승강기에 탄 사람이 입구를 막고 수한테 너 뭔가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수는 이 사람들을 보고는 입구에서 삐에로가 이곳에 오는 하등 인류님들은 죄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했던 걸 떠올렸어요. 그치, 기절해서 오겠지. 좋아서 걸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끌려오는 거구나, 다.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수는 편하게 정보를 털어놨고 요리사인 환인을 부엌에서 봤다고 그래서 사람 죽인 게임이냐고 거짓말쟁이가 존재하는지 물어봤던 거라고 얘기를 했지. 네. 사람들은 괴물이라는 말에 떨거나 겁에 질려 있었고요. 수는 언제 왔냐고 물어봤어요. 네. 덩치 좋은 소년이 어제라고 했고 네. 마크라는 앙상한 남자가 4일 전 그리고 그래도 다른 오래 있었네. 중년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수는 다른 사람들도 있냐고 물어봤고 둘이 더 있는데 한 명은 겁에 질렸는지 두문불출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미쳤다고. 이게 기간 각자 이제 기간이 다른 거지. 기간이 다르군요. 그래서 수는 이 대화로 쾌적한 식사를 방해하는 것만 아니면 밖에서 의견을 교환하든 뭐라든 제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수는 그래서 우선 자기 이름을 얘기해주면서 소개를 했고 네. 몸 좋은 소년의 이름이 리하오 그리고 중년 여성의 이름이 스즈카였어요. 중국인과 일본인이군요. 그런가 봅니다. 이 중년 여성은 갑자기 자다가 이제 끌려온 거지. 안경을 놔두고 와가지고 메뉴판도 다 숙지를 못하고 그래서 벌벌 읽을 떨기만 하는 수가 거였어. 안타까워. 그러니까 눈이 중요한데요. 안경잡이에게 지금 눈을 빼앗았어. 그러니까. 렌즈라도 주던가. 그러게. 그리고 수는 방에도 룸서비스 안내서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읽어줬고 수 방은 3층이었고 안 보이는 두 명은 위층에 있다고 전에 들었어요. 두문불출하시는 분들. 네네. 수는 위층에 가서 노크를 해봤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네. 복도를 서성이니까 청소 직원이 와서 수를 방으로 데리고 가요. 네. 이게 약간 10분 정도 됐고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이후에 수가 또 밖으로 나와보니까 다른 직원이 또 수를 따라다니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3분마다 입을 열었지. 네. AI인가요? 약간 AI인가. 수는 15분이 지나기 전에 방으로 들어갔고 네. 탐색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마크가 저녁 시간에 보이지 않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던 남자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수한테 너 새로운 얼굴이지 않냐 그러면서 다들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하게 만들면 된다고 하면서 첫 주전자를 들어서 수를 세게 내리쳤죠. 네. 뜨거운 찬물 때문에 따갑고 맞은 곳이 아팠는데 남자는 수를 보고 웃으면서 미안해 아프지? 그렇지? 이러면서 어서 말하라고 답을 강요했죠.
중요했지. 라이어를 찾는 거구나. 수는 말려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고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라고 했고 남자는 더 크게 웃으면서 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내가 찾았다고 했지. 네. 수는 직원한테 이런 것도 허용되냐고 예의상 배려한다고 성의의 거짓말도 인정이냐고 물어봤고 네. 그때 땡땡땡 종소리가 울렸고 네.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네. 직원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레스토랑을 떠나셔도 됩니다. 라고 했고 네. 수가 황당해하는데 숨겨진 문이 열리면서 레스토랑 가와 만사성을 다시 찾아주세요 하는 문구가 달려있었죠. 싫어요. 다시 오기 싫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남자는 환호하면서 나갔고 직원이 인사하면서 문을 닫았어요. 네. 근데 몇 초 안 지나가지고 비명이 들렸고요. 네. 악 살려 하는 비명과 까드득 하면서 이제 기괴하게 꺾이는 소리도 났고 그리고 문 전광판에 당신은 당신을 위해 줬던 사람을 배신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뭐야? 엔딩 넘버 8 어리석은 자의 최후 이렇게 떴고 배드 엔딩을 맞은 거였죠. 남자는. 그래서 수가 이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한 그 명이 사람의 탈락인 남자가 탈락된 거예요? 그 사람의 엔딩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네, 게임은 카페베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야? 게임 하나밖에 안 했는데? 게임 아직 하나도 안 했다는 거. 근데 이 게임부터 이 게임도 되게 길어요. 그래갖고 게임이 거의 한 건 아니었나? 거의 네. 그쯤 됐어요. 이게 근데 건수가 작은 책이 아니라서 여기가 정말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이후부터는 네. 다 스스로 스포. 읽으셔야 재밌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약간 정정당당한 게임이에요? 전체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약간 어쨌든 한정은 있어요. 어쨌든 약간 살아남아야 돼. 기지와 재기를 발휘해서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약간 이걸 돌파를 해야 하는 느낌인데? 이게 그 아무튼. 설명서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수수께끼를 잘 풀어야 되나 봐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보는 맛이 있었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게 그런 것 게임을 점점 지나면서 그러니까 수가 공한테 별로 이게 친근감이나 이게 없잖아요. 네. 무서워. 심지어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걸? 그냥 무서워. 관계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그게 처음 아빠 이거 말고는 맞아. 둘이 진행된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 감정선이 점점 쌓여요. 아 게임을 하면서 유대감이 생겨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스포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서 네. 작가님한테 통수 이렇게 탁 맞아. 아, 그래요?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여태까지 했던 간단한 얘기는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세계관 설명이 거의 다니까. 네. 오늘 감상은 이게 시온님이 침묵도 그렇고 네. 이렇게 다른 작품들도 보면 이게 세계관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소설 자체 하나하나가 평범한 세계관은 잘 없어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뭔가 어떤 그냥 현실에 조금 벗어나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그게 재밌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신작을 왜 안 내주신 그렇죠. 통장이 너무 넉넉해서 안내해 네, 주셨으면 뭐. 좋겠는. 저는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빠 하고 나타나시지 않을까? 네, 저기 원기용 모으시는 거로 생각을 네. 하고 있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작품이었어요. 다른 그 전에 있던 작품들도 되게 세계관이 특이했잖아요. 네. 그게 참 신기해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다음 작품을. 그리고 이게 엔딩이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엔딩인데 네. 해피에 가깝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는 완전히 100% 다치지 않아서 약간 불만일 수 있다. 네. 외전이 필요하다. 아, 이거 외전을 써달라. 작가님 예전 써달라. 외전에서 해피를 꽉 닫아달라. 네, 그렇죠. 문을 닫아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사권이 정말 찐이거든요. 네. 사권을 꼭 읽으셔야 이 소설을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대박 스포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여기까지는 무조건 힘들어도 조금 그전이 힘듭니까? 약간 네, 근데 서사가- 머리가 아파서 서사가 길고 계산이 많긴 했어. 수수께끼가 근데 또 너무 많아. 보면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니까 사실 막 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들을 수 있는데 네. 보면은 또 의외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냥 오 이러면서 보는 약간 음. 어드벤처 느낌이라서 네. 예, 그래서 이게 리뷰들도 보면 다 그런 얘기 있어요. 막 여기부터가 찐이라고 막 여기까지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막 이런 말 쓰고 뒤통수를 때리는 예, 그래서 내용들이 꼭 거기까지 후반에 있군요. 예, 달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중간에 보면 환인이랑
그 근친의 이유로 이렇게 수가 네. 약간 자기가 임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게 나와요. 아, 네. 가능한 세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환인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걱정하는 게 나오는데. 마법의 힘으로. 예. 약간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이니까. 예, 그래서 약간 그런 AU도 살짝 안 나올 것 같지만. 외전을 써달라. 외전! 그리고 헌터헌터가 좀 많이 생각났어요. 저는. 네. 어디 게임에 접속하는 그 이야기? 게임 그 플레이하는 거 그런 거가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단계별로 이렇게 다른 적이 나타나서 계속 점점 세지는 이야기? 그 다른 방법으로 이 얘를 무찌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되지? 헌터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재밌었죠. 그다음에 초반에 분명히 엘이 거의 없다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엘이 큰 그림?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게 되면 떡밥이 다 풀리면 정말 찐사랑인 걸 알게 되니까 네. 아 이거 엘이 없는데 이러면서 중도 하차하지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4권까지 무조건 읽어야 되는구나.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수가 두뇌 싸움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같이 풀다 보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긴 한데 그냥 수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네. 끝까지 가게 네, 됩니다. 긴박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서 사실 긴박할 수밖에 없어. 수는 약한 인간이니까요. 맞아. 하루 강아지라고? 머리를 엄청 써야 버들 될것 강아지라고 할 때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 강아지. 초이 버들 강아지. 아, 그리고 이게 귀엽네요. 중간에 그 공이 아니고 쌍둥이랑 수가 이렇게 쓰리피하는 게 나오는데 네. 그 그 쌍둥이들은 계속 따라다니긴 하는 거예요? 네. 네. 어. 계속 약간 감초처럼. 네. 근데 약방의 감초 같은 느낌. 귀염귀염의 느낌이었는데. 모르겠어요. 공엄에는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더 수엄에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찮았습니까? 별로 이해감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공엄의 수험에도 아니지만 좋아요. 괜찮았습니다. 네. 매우 좋았다. 아, 매우 좋을 정도였다. 저는 항상 좋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네. 이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스24에서 쿠폰 모아서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크다운이 없으니까. 할인을 네.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리뷰를 같이 읽고 얘기를 해보는 거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에 새로 넣었어요. 리드에 있는 리뷰예요? 니디에 있는 것도 있고 예스24에 있는 것도 있어요. 아, 후기들. 네, 그래서 계령난신 리뷰인데 네. WJD라는 분이 썼는데 네. 아니 키워들도 소개글도 다 속지 마셈. 저거보다 헐배 재밌고 상상치도 못함. 하 진짜 심장 떨려 미치겠네. 작가님 예전 주세요. 제발 리오 다들 이걸 보고 나처럼 손 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네, 외전을 네, 달라고. 그쵸. 외전이 필요하다고요. 이걸 다 읽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공감. 2022년엔 외전으로 돌아오시는 걸로. 약속 막 이러면서. 그리고 ZUK님이 시오님은 장르 소설계의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네. 진짜 세계관들이 장르물이네, 다들. 네, 사건물 장르물이고 그리고 아라이지님이 작가님 취향 내 취향인가 봐요. 행복하네요. 특히 신 진짜 장인이심. 공 이름 야오로 지으신 거 보면 작가님 천재가 아닐 수 없음. 후. 다 노리고 쓴 거지. 진짜 야오야오 부르는데 초이 귀여워 죽을 뻔. 거기다 알고 보니 진짜 야오가 애용이과인 게 킬포였어요. 이건 스포 아닙니까? 저도 약간 늑대인간이나 표범 쪽 생각하고 있었는데 흑표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근데 캐릭터가. 그냥 아 그런가? 환인이라고 하니까 왠지 늑대인간 같은 게 생각나서 눈 색깔도 왠지 다를 것 같고 막. 그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왜 고양이과라 그래요? 그냥 약간 그 성격이 이분이 느낀 게 능글능글해서. 좀 아. 그런 것 같아. CIA님. CIA라고요? 어? 한 권 방탈출 게임하는 기분인데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었음. 야오야오 맞아. 초이초이 행복해라. 맞아 이름이 너무 방탈출하는 게임. 귀엽다. 야오야오 초이초이. 야오야오 초이초이. 그리고 J 이분은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이거는 수수께끼다. 이건 이거는 읽어야 다 이해할 것 읽으면 같은데? 이해할 수 있어. 네.
읽으면 이해할 수 네. 있는 댓글이다. 그리고 NAN님은 네. 헌터헌터나 도박묵시로 카이지 혹은 배틀로얄류 어떤 무대의 주인공들이 던지고 살아남아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목숨을 건 스테이지류 플러스 이능과 귀신 중국 르와르풍을 기대하셨다면 만족하실 겁니다. 오. 모든 게 다 섞였는데 그러네. 이야기로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갑벽한 재미 보장 쌉 가능. 너무 이렇게 써- 재밌어서 한 번에 다 읽으셨대. 네, 한번 잡으면 근데 쭉쭉 볼 수 있긴 해요. 맞아 네. 맞아. 근데 권수가 조금 그래도 4권, 5권 이쯤 되니까 한 번에 쫙 읽기는 조금 어렵긴 아, 한데 이 리뷰 웃기다. KYS님 태어나서 처음 후기 남긴 근친 보면 온몸에 구멍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 아니면 그냥 보시고. 근친 극복하고 봐라. 네. 재밌다. 이런 이 뜻인가 리뷰가 봐요. 많은데? 또 어떤 분은 뭐 다 보고 나니 제목이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아, 어. 흥부가 기가 막혀 느낌으로 후기를 주셨네요. 그러네. 모두 스포 없이 보시길 추천한대요. 아, 네, 그렇죠. 그쵸. 저희가 얘기한 건 스포도 아니라는 거. 아, 스포는 없었다. 저희는 몇 권까지 한 거예요? 1권? 1권에 한 초반? 아니 1권 초반까지는 아니야. 1권 막바지. 1권 막바지? 그리고 야오 이 사람 이제 보니 사랑꾼 중에 사랑꾼 이런 사람이다. 이름이 너무 예쁘다. 야오 야오. 볼수록 야오야오네. 그리고 어떤 분은 장르 소설계 천재 작가님 아니냐며 내가 네. 계령난 신을 읽은 건지 해리포터를 읽은 건지 했다. 예전까지 다 읽고 다시 남긴 리뷰는 아 방탈출 열심히 할 걸 한 번도 앞 내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남기셨고 네. 또 다른 분은 3권까지 키워드 사기다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4권에서 이 말을 쳤다. 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헌신다정인가 야오야오 초이초이 야오 야오 조이 조이. 3권까지 다정함이 1도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L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이 그럼. 약간 네. 그 방탈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기 전에 얘네가 생존이 원천이야. 목숨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디지털 풍화 왔어요. 작가님 얼마나 읽었으면 디지털 풍화. 디지털이 달았어. 달고 또- 달토록 보셨군요. 또 다른 분은 의심해서 미안했다 야오. 아, 저 세상 순애보. 저 세상 순애보. 아, 이 아, 재밌는 진짜 리뷰도 리뷰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계령나시 여기까지고요. 네. 재밌습니다. 읽어주세요. 꼭 봐주세요. 마무리. 할인 안 하지만 예스24 쿠폰 모아서 사세요. 그러게 네, 할인 안 하는 한 게 번씩 슬프다. 사시면 돼요. 네. 오늘은 시오님의 계령 난신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겨울에 어울리는 소설 터널님의 BL 소설 9원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BL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와.